일벌과 여왕벌은 태어날 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3일째 된 유충에게 로얄 젤리를 집중적으로 먹이면 여왕벌이 됩니다. 일벌의 수명은 7주뿐이지만 여왕벌은 3년이나 됩니다. 일벌은 평생 알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이지만 여왕벌은 200만 개나 되는 알을 낳습니다.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유충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일벌과 여왕벌이 됩니다. 로얄 젤리는 유충 속에 있는 여왕벌이 될 수 있는 유전자 스위치를 켠 것이고, 화분을 먹은 유충은 그 유전자 스위치를 켜지 못한 것이죠. 만약 인간에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로얄 젤리와 같은 것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술이라 술을 많이 마셔도 끄떡없지만 어떤 사람은 술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입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 분해가 잘 안 되면 독소가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술을 계속 마시면 몸을 힘들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도암과 후두암을 일으킵니다. 술이 몸을 힘들게 하고 암을 일으키는 변이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키토제닉, 즉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크게 공감해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 중심으로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줄지 않고 늘고 중성 지방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FTO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FTO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지방을 먹으면 바로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도 FTO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거꾸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변이된 유전자가 있고 이를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알아낸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스위치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만에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만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가 실제 존재하며 각각 다른 이유로 비만이 된 이 유전자에 따라 맞춤형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전자 변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FTO, 둘째는 MC4R, 셋째는 BDNF입니다. FTO 유전자 변이는 쉽게 살이 찌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FTO 유전자 변이는 과거에는 인류를 생존하게 만든 좋은 유전자였습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인류는 사냥을 해서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사냥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죠. 이때는 지방을 잘 저장하게 하는 FTO 유전자 변이 덕분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FTO 유전자 변이는 비만과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생활이 풍족해지며 너무나 자주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 FTO 유전자 변이는 비만 세포를 키우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유전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초기 인류인 아프리카나 서양인들이 FTO 유전자 변이가 많습니다. 반면 농경 문화에 익숙한 동아시아인들은 FTO 유전자 변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체질 양지수인 BMI는 한국인은 23부터는 과체중으로 25부터는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서양인들은 30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양인들의 FTO 유전자 변이는 70%나 되고 한국인은 25에서 30% 수준입니다. FTO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운동과 저지방식을 해야만 합니다. 지방을 주로 먹는 저탄고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이 경우 쉽게 살찌기도 하지만 좋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가장 좋은 다이어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MC4R 유전자 변이는 충동적인 식탐을 억제하지 못해서 살을 찌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식탐에는 진짜 식탐과 가짜 식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들어올 수 있게 신호를 보내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진짜 식탐입니다. 가짜 식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고플 때 15분가량 참으면 사라집니다. 가짜 식탐의 핵심적인 유전자가 MC4R입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변이가 생겨 어렸을 때부터
식탐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34%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탐이 많은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거나 단기간 이벤트성으로 다이어트를 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메인 식사를 하기 전에 포만감을 키워주는 사전 식사를 하는 방법이나 식욕을 억제하는 MCT 오일 섭취 등의 방법이 좋습니다. 셋째, BDNF 유전자 변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것을 먹는 것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우울해서 살찌고 다시 살쪄서 우울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푼 비빔밥을 마구 먹습니다. 동아시아인의 70%가량이 BDNF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BDNF 유전자 변이, 즉 스트레스 유전자에 취약합니다. 한국 사람은 분노하고 화를 잘 내고 스트레스에 약한 민족입니다. 스트레스 환경도 많고 이를 해결할 방법도 많지 않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DNF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굶으면 괴롭고 공복감을 참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견과류 등도 폭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혹은 샐러드부터 많이 먹고 다음에 질 좋은 단백질, 가장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먹는 식사 패턴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비만에는 개인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만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만 유전자가 실제 존재하며 각각 다른 이유로 비만이 되니 유전자에 따라 맞춤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고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전자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좋은 유전자니 막 살아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비록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비만과 질병이 많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가 정상인데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유전자는 비정상인데 운동을 한 경우를 비교해보니 후자가 질환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암이나 당뇨나 심혈관 질환은 유전자만 갖고 생기지가 않습니다.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통해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 변이를 타고날 경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불리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전자 앞쪽에 스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비만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비만 유전자는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진단 키트를 받아서 뺨 안에 상피세포를 긁어내 다시 포장해서 보내면 본인의 유전자가 어떤 다이어트 관련 유전자인지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